네, 오늘 프리젠테이션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격에 대한 새로운 전략입니다. 경쟁사 대비 약 20% 정도의 고가격 전략을 사용해야만 품질 차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새로운 유통점 확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새로운 점포에 입점하기보다는 기존의 경쟁사 점포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셋째는 광고 매체에 관한 것입니다. 공중파 유명 프로그램에 집중하기보다는 저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성 전문 채널과 인터넷 신문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 유통, 새로운 매체는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아마 직접 일을 맡겨보시면 다른 회사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금방 알게 되실 겁니다. 다음 실전 프리젠테이션, 감정이입으로 설득력 있게 말하기입니다. 경쟁 프리젠테이션의 핵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설득하는 것입니다. 내용에 감정을 이입하면서 목소리에 다양한 변화를 주며 더욱 능력있고 열정적인 프리젠터의 모습을 연출해 보겠습니다. 네, 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총괄한 H건축의 최영수입니다. 베트남은 고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노이텔레콤도 이러한 베트남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하노이텔레콤의 설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주신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베트남의 빠른 성장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입니다. 하노이텔레콤 역시 이러한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하노이텔레콤의 위상에 걸맞은 좋은 설계를 제공해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의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미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필립 존슨의 글라스 하우스, 앤디 워홀의 마릴린 먼로, 그리고 누구나 좋아하는 아이폰,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입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는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방법대로 누구나 하는 것처럼 한다면 실패는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마저 편안합니다. 하지만 중간은 될 수 있어도 최고는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필요한 것은 중간이 아닌 최고입니다. 동북아의 아이콘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아침에 긴장이 되고 들뜬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과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4단계 체크리스트,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교육한 내용들 중에서 여러 가지 항목을 제가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4단계 체크리스트, 낭독뿐만이 아니라 말을 할 때도 코와 입 주변의 울림이 확실히 느껴지고 있는가? 다음, 앞니 뒤쪽에서
소리가 뻗어나가는 느낌으로 말을 하고 있는가? 다음, 말을 할 때 목구멍의 아치가 둥글게 열리면서 입이 크게 벌어지고 있는가? 다음, 편안하고도 건강한 자기의 목소리 톤을 바로 찾을 수 있는가? 다음, 표준 발음법에 어긋나지 않는 정확한 발음을 자신 있게 하고 있는가? 다음, 얼굴에 미소를 머금은 채 상냥하게 말하기가 잘 되고 있는가? 다음, 강조법과 감정이입을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말하고 수 있는가? 다음, 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틀리지 않고 매끄럽게 낭독을 할 수 있는가? 자, 4단계 체크리스트 항목들. 자, 이 중에서 1개에서 3개까지가 충분히 되고 있다. 이러한 분들은 다시 이 단계의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반복적인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의 항목 중에서 4개에서 5개 정도가 잘 되고 있다. 자, 그럼 이러한 분들은 여기서 미흡한 부분만 반복적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 항목 중에서 6개에서 8개 정도 잘하고 있다. 자, 이러한 분들은 통과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목소리 트레이닝을 잘 완수하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목소리 트레이닝을 하셔서 호감형 목소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소리 트레이닝을 끝낸 나의 다짐을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나는 멋진 목소리를 갖고 싶다. 편안하고 따뜻하며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목소리. 그러나 나는 한 번도 좋은 목소리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내 목소리에는 문제가 많았다. 그러나 나는 꾸준히 연습했으며 비로소 나의 목소리는 변화했다. 나는 내 목소리를 멋지게 변화시킨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내 인생도 앞으로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나를 믿는다. 자, 이번 교육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스피치의 기적을 만나는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러한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이 말이 왜 명언인지 살아가면서 더욱 다시 깨닫게 됩니다. 나라는 사람이 어떤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야만 인생의 방향도 정해지고 앞으로 나아갈 동력도 생깁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저 바쁘게 살아갑니다. 이 교육은 스피치를 트레이닝하는 교육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 바로 나 자신과 만나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은 소통의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소통은 남과 무언가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내 중심이 너무 없으면 남한테 휘둘리기 쉽습니다. 내 중심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들과 건강하게 잘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소통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와 잘 대화하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잘 정리해 다른 사람과 부드럽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교육을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한 관찰을 했으면 합니다. 나는 왜 발표를 할 때 떨리는지, 그리고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말하는 스타일, 즉 스피치 스타일이 어떤지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잘 알아갔으면 합니다. 그런 나를 관찰한 다음 변화의 과정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런 나를 관찰한 다음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 법, 호감 가는 에피소드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법, 전달력 있는 목소리, 자신감 있는 바디 랭귀지, 이러한 것들을 스피치에 꼭 필요한 요소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즐거운 나, 성공하는 나가 되었으면 합니다. 유럽 사회 심리학 저널에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진은 96명의 실험자들을 대상으로 점심에 물 한 병 마시기, 저녁 식사 전에 매일 15분간 달리기 등의 행동이 과연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데에는 얼마나 걸리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데는 평균 66일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최소한 2달 이상은 새로운 습관을 반복해야지만이 습관에 적응하고 자동적으로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 교육을 통해서 스피치를 트레이닝 한다면 2달, 아니 10일만이라도 자신감이라는 스피치 습관이 생길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 교육의 빈 여백을 차분히 완성시켜 나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피치 전문 교육을 진행해 오면서 저는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여러분들의 소리였습니다. 일방적으로 스피치 관련 이론을 전달해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이 교육에 대해서 인지를 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스피치가 얼마만큼 성장했는지는 제가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 저는 내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교육은 절반은 제가 주도하고 나머지 절반은 여러분들이 채우게 됩니다. 이 교육의 절반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어렵게 준비한 교육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제가 계속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다시 수정을 하면서 이 교육은 새롭게 탄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여러분의 몫을 남겨두려면 제 몫이 명료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동안 고민한 깊이만큼 많은 사람들의 변화의 깊이도 깊어질 것이라 생각하며 위로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나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 가시기만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집념과 의지,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스피치 트레이닝 1단계 발표 불안 트레이닝에 대해서 교육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 사람들 앞에 서면 너무나 떨립니다.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앞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너무나 떨립니다. 이러한 발표 불안에서 제발 벗어나고 싶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가장 보편적이면서 가장 대표적인 걱정이죠. 사람들 앞에 서면 너무 떨리고 발표를 제대로 불안해서 하지 못하는 분들, 말을 할 때 많이 떠시는 분들, 자, 스테이지 프라이트라고도 하죠. 무대 공포증이라고도 할 수 있고 발표 불안증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렸죠. 발표 불안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 사실 발표 불안은 누구에게나 있는 증상입니다. 발표할 때 왜 떨리지? 왜 떨릴까? 이런 막연한 생각보다는 발표 불안의 그 정체를 파악하면 훨씬 더 자신감 있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무지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알지 못하면 더 떨리는 법입니다. 발표 불안은 앞에 나와 발표하거나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말할 때 떨려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스피치를 할 때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표현하기는커녕 내가 아는 10분의 1도 표현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발표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 두려움은 더욱더 커지고 발표 자체가 싫어지는 걸 말합니다. 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스피치 전문가니까 떨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많이 떨립니다. 특히 50, 60대 남자 청중분들, 이러한 분들의 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저도 많이 떨려서 발표를 하기 전에는 준비를 더욱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 불안의 증상은 참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온몸이 경직되기도 하고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런 생각도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목소리 톤이 갑자기 높아지고 음성도 막 떨리고 말도 급하게 빨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중들과 아이 콘택트, 즉 눈 맞춤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눈을 너무 많이 깜빡거린다거나 손을 만지작거리는 등 사람들마다 다양한 발표 불안의 증세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증상이 있죠. 발표 불안은 내가 해야 하는 스피치의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그 성공 여부가 불확실할 때는 더욱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스피치 트레이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의 발표 불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최근에 느꼈던 발표 불안에 대해서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최근에 느꼈던 발표 불안에 대해서 기록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세요.
언제, 어디서, 어떤 증상들이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자세히 기록을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항목으로 최근에 느낀 발표 불안은 언제였습니까? 시간과 장소까지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로 그때 어떤 발표 불안을 느꼈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록해 보십시오. 세 번째, 그때 발표 불안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록해 보세요. 네 번째, 그때 내 발표를 들었던 청중들은 누구였습니까? 기록해 보세요. 다섯 번째, 평소에 어떤 청중들 앞에서 말할 때 가장 떨리십니까? 기록해 보십시오. 여섯 번째, 발표를 하기 전에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기록해 보세요. 일곱 번째, 그동안 발표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했던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기록해 보십시오. 여덟 번째,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 능력에 대해서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주고 싶습니까?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점을 몇 점을 주고 싶은지 기록해 보십시오. 아홉 번째, 발표 불안을 느낄 때 자신에게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자신에게 해주고 싶으십니까? 기록해 주십시오. 열 번째, 그때 했던 스피치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기록해 보십시오. 자, 두 번째 교육입니다. 말을 할 때 내용이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들 저한테 하십니다. 발표를 하려고 하면 내용이 하나도 안 떠올라요. 말할 내용을 제가 나름대로 잘 준비를 했는데 왜 발표를 하려고 한다면 왜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이럴 때는 너무나 창피해서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요. 자, 이런 분들 많이 있죠.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표 불안의 증상은 개인에 따라 제각각이 다릅니다.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일명 백야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머릿속이 하얀 백지가 되는 현상이죠. 아무런 생각이 안 납니다. 백야 현상을 겪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백야 현상은 발표를 하려고 앞에 나오는 순간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미리 준비한 오프닝도 생각이 나지 않고 발표의 본론으로 들어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얀 백지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이것은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린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준비한 멘트가 하나도 떠오르지 않아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입니다. 백야 현상을 없애는 방법은 바로 찰떡 에피소드를 준비하는 겁니다. 찰떡 에피소드, 스티키 에피소드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것은 머릿속에 강력하게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찰떡 같은 스티키, 영문으로 해석하자면 끈적끈적한 스티커와 같은 느낌으로 같은 멘트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강력하게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찰떡 같은 스티키, 끈적끈적한 스티커 같은 그러한 확실한 멘트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갑자기 내게 자기소개를 시키는 경우가 있죠. 이때 만약에 내가 스페라
라틴어로 나는 희망한다. 당신도 희망하라. 자, 이러한 찰떡 에피소드를 외우고 있다면 나는 이 모임에 많은 희망을 품고 왔다. 여러분과 함께 희망을 함께 키워나갔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말을 표현할 수 있겠죠. 물론 발표 불안이 너무 심하면 스페라라는 이 말도 안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멘트를 준비하고 몇 번 입으로 소리를 내서 연습하는 정도는 꾸준히 해야 백야 현상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인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스페라라 같은 자기적인 멘트는 너무 싫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각은 어떨까요? 이 각은 바로 이유와 각오의 줄임말입니다. 모임에 가서 갑자기 자기소개를 해야 할 때 내가 이곳에 온 이유와 앞으로의 각오를 말하는 거죠. 만약 스피치 학원에 스피치를 배우러 왔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시킨다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평소 말하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이렇게 스피치를 배우러 왔습니다. 이유를 얘기한다는 뜻이죠. 앞으로 저는 열심히 배워서 꼭 스피치의 달인이 되고 싶습니다. 각오를 뜻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별말 아니지만 갑자기 하려고 하면 이런 말도 잘 안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의 포인트를 이 각에 맞추어 멋진 자기소개 멘트를 해보는 겁니다. 이 각은 뭐라고 했습니까? 뭐의 줄임말입니까? 이 각, 이는 이유, 각은 각오입니다. 이게 이 각입니다. 다음 교육, 스피치 트레이닝 두 번째 방법, 모임에서의 자기소개 준비하기. 여러분은 지금 골프 동호회 모임이나 취미생활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소개를 해야 합니다. 이 모임에 오게 된 이유와 각오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모임에 오게 된 이유와 각오를 직접 작성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작성의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을 잘하기 위해 스피치 학원에 왔습니다. 이번에 부서 이동을 해서 교육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진행하려면 저는 말을 잘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피치 학원에 왔습니다. 이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스피치를 열심히 배워 스피치의 달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이것은 각오에 해당되는 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 작성할 수 있는 예를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소개를 해야 할 때 이 모임에 오게 된 이유와 각오를 스스로 작성해서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교육, 발표를 할 때 몸이 경직이 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할 때면 몸이 많이 경직이 되고 손과 발은 막 떨리고 제스처를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부자연스럽고요.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며 말을 할 수 있죠? 네. 자, 이러한 분들 아주 많습니다. 발표를 앞두고 몸이 너무 떨려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고 몸이 딱 얼어버린 것처럼 경직이 되어서 나무가 된 듯한 느낌이 들면서 아무리 손을 사용하려 해도 움직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 많이 떨리면
손 제스처를 사용해야겠다는 생각도 나질 않죠. 이런 분들은 대부분 어깨가 위로 올라가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긴장이 되면요,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긴장된 사람들은 알아맞혀 보이는 방법이 긴장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맞히는 방법은 어깨를 만져보면 압니다. 어깨를 보면 압니다. 긴장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깨에 힘이 빡 세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발표를 할 때는 의도적으로 어깨를 툭 하고 아래로 한번 털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도적으로 어깨를 툭 하고 아래로 한번 털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다음에 자연스럽게 손을 위로 올리면 제스처를 하기가 쉬워집니다.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면서 제스처를 하면 됩니다. 발표를 할 때 포인터나 마이크를 잡으면 손이 너무나 많이 떨려서 청중들이 내가 떨고 있는 걸 알면 어떻게 하지? 창피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대에서 느끼는 무대 공포가 7이라면 청중은 3 정도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사람들은 떨고 있는 나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말할 메시지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스피치 학원에서 자신이 말하는 모습을 처음 녹화해 보여드리면 대부분 발표를 할 때는 많이 떨렸는데 영상을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안 떨려 보이네요. 이렇게 말하는 수강생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떨림은 나만 알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투명성의 착각, Illusion of Transparency 라고 하는데, 나의 떨림이 그대로 투명하게 상대방에 보일 것이라는 착각을 말하는 겁니다. 투명성의 착각, Illusion of Transparency. 나의 떨림이 그대로 투명하게 상대방에게 보일 것이라는 착각 현상인데요. 사람들은 내가 떠는지를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니 조금 떨린다고 해도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말할 그 메시지에만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집중이 필요합니다. 일단 어깨의 긴장을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을 시작함과 동시에 손을 가슴 위로 들어서 손 제스처를 적극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손 제스처를 합니다. 그리고 몸의 무게 중심을 청중 쪽으로, 앞쪽으로 약간 기울여서 말을 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제스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스피치의 트레이닝 3번째입니다. 제스처 연습해 보기입니다. 다음에 제스처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 몸에 스트레칭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동작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세입니다. 일어난 상태에서 어깨를 툭 하고 내립니다. 어깨를 툭 하고 내립니다. 힘을 빼고 내리는 거죠. 두 번째, 발 제스처입니다. 한쪽을 앞으로 해서 몸의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세 번째, 손 제스처입니다. 손끝을 하늘로 향하게 한 뒤 가슴 넓이보다 조금 넓게 움직여줍니다. 네 번째 표정 연습입니다. 정말? 정말? 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아래 위로 크게 벌려주세요. 정말? 다섯 번째는
표정 연습입니다. 대박이다. 자, 이거는 정말 놀란 표정으로 엄지손가락을 들어서 흔들어 주세요. 6번째, 표정 연습. 피부가 끝내줘요. 웃는 표정과 함께 검지손가락으로 뺨을 살짝 찍어주세요. 7번째 표정 연습. 같이 가실래요? 웃으면서 고개를 살짝 옆으로 찍고 손은 앞쪽으로 내밀어 보세요. 자, 제스처 연습해 보기였습니다. 반복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인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 스피치 트레이닝 4번째, 불안증 극복 체조 따라하기. 버트럼 콕스의 불안증 극복 체조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 연습해 두었다가 자신의 발표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에 하면 아주 좋습니다. 첫 번째, 심호흡을 천천히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심호흡을 천천히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2번째, 혀와 턱을 풀어줍니다. 입안의 혀와 얼굴의 턱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겁니다. 3번째, 몸의 바른 자세를 유지한다. 몸의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바른 자세로. 4번째, 손과 손목에 힘을 빼고 풀어줍니다. 가볍게 손과 손목에 힘을 풀어주는 방법 잘 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어깨와 등을 똑바로 하고 앉은 다음 배를 당긴다. 어깨와 등을 똑바로 하고 앉은 다음에 배를 당기는 겁니다. 6번째, 머리와 목에 힘을 빼고 천천히 좌우로 아래 위로 돌린다. 자, 이거 체조할 때 많이들 하시죠? 머리와 목에 힘을 빼고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아래 위로 머리를 천천히 돌리는 것입니다. 자, 다음 교육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익숙한 발표 장소가 아니면 더 두려워합니다. 자, 질문은 많이들 하셨죠? 저는 앞에 나가 발표를 할 때 제가 익숙한 장소가 아니면 더 떨리다고요. 특히 청중이 너무 무서워요. 그 수많은 눈들이 저를 바라본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두렵고 떨려요. 청중과 친해지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네, 방법이 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기업체 세미나장, 컨벤션 홀, 아주 규모가 큰 호텔에서 강의를 할 때 이러한 곳들, 많은 사람들, 기업체나 단체, 그리고 규모가 큰 호텔들, 이러한 곳에서 강의를 할 때 제일 많이 떨립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너무 화려한 호텔의 강의장에 제가 주눅이 드나 봅니다. 더군다나 세로로 긴 호텔 강의장이 제일 싫습니다. 가로로 긴 강의장은 안정감이 있는데 세로로 긴 강의장은 어떻게 제가 시선 처리를 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강의 장소를 미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을 해보고 준비합니다. 예전에 큰 호텔에서 강연을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강연장의 청중은 200명 정도가 됐습니다. 제가 많이 강의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인원수에 맞춰서 많은 준비는 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강의 장소가 크게 가로로 되어 있었고 프로젝터 화면이 세 군데로 분할이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평소대로 하면 되었지만 이 상황을 미리 예측 못했던 저로서는 사람들의 시선이 분산되는 것에 대해서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긴장을 많이 해서 제대로 강연을 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발표를 앞두고 있다면 첫 번째, 청중의 숫자 1명, 5명, 7명, 10명 이 이상의 인원들, 아주 많은 대인원의 청중을 머릿속에서 이미지화해야 합니다. 청중 사진을 이미지를 앞에 두고 발표 연습을 미리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인터넷에 청중 사진이라고 치면 많은 이미지를 검색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방법은 청중의 듣기 자세도 미리 이미지화해 놓으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무관심 청중의 무표정한 사진을 내 앞에 두고 미리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무뚝뚝하게 무관심한 무표정한 청중들 있죠? 이러한 사진을 준비해서 미리 앞에다 두고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내 자신은 강심장이 되어서 표정이 없는 무뚝뚝한 반응이 없는 무반응의 청중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웃으면서 여유 있게 말을 잘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다음은 스피치 트레이닝, 청중을 이미지화하기입니다. 나는 보통 어떤 장소와 청중 앞에서 말할 때 떨리는지 그 이미지를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구글, 다음 이러한 포털 사이트 등에서 검색 엔진 등에서 이미지 검색을 해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이미지를 발췌해서 그림으로 그려보거나 그것을 프린팅해서 여러분들 교육 노트에 붙여보시고 그것을 실제 연습 중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미리 준비하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단계의 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하이톤으로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었죠. 저는 발표를 할 때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목소리가 하이톤으로 올라가고 목이 꽉 막힌 듯한 소리가 안 나와요. 목이 꽉 막힌 듯 소리가 갑자기 잘 안 나온다는 것이죠. 목도 많이 쉽니다. 목이 많이 쉬고요. 금방 목이 갈라지고 왜 그러는 거죠? 자, 목이 많이 쉽니다. 저 역시도 많은 경험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발표를 하려고 입을 여는 순간 하이톤의 음성에 스스로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 목소리 톤이 올라가지? 더군다나 목소리 톤이 올라가니 말을 할수록 목이 메어오고 입이 바짝 마르게 됩니다. 바짝 마르게 되죠. 중간에 음성이 이탈되는 보이스 전문 용어로 삑사리 현상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참 난감한 상태죠. 목소리를 안정감 있게 크게 내고 싶은데 그럴수록 소리는 더 높게 올라가고 음성은 더 떨리게 되고 내 목소리인데도 내가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발표 분할을 최근에도 느꼈습니다. 제가 어느 대기업에서 론칭한 상품에 대해서 오픈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맡았는데요.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내용을 말하는 강의와는 달리
앞에 있는 스크립트를 보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했는데 이게 더